이번 시간에는 3장의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게이트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약간 다뤘었습니다.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의 논리 게이트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선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은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논리 게이트는 우리가 1장에서 다뤘었던 AND, OR, NOT 게이트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AND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AND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기호 혹은 회로를 얘기하게 되죠. 자, AND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진리표라는 것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진리표라는 것이, 자, A, B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 F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자, 입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다 써주는 것입니다. 자, 00, 01, 10, 11. 자, 그러면, 자, 출력 F는, 자, AND 게이트의 경우에는 하나만 0이어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F가 0. 자, 여기도 0, 0.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해 주는 회로 소자를 우리가 논리 회로에서 이제 논리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자, 지금 엔드 연산을 수행하는 엔드 게이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의 출력이 나오고 있는 엔드 게이트를 지금 여기 그려놨고요. 자, 지금 엔드 게이트는 특징이, 자, 입력이 들어가는 쪽은 이와 같이 편편하게 생겼고, 입력이 나오는 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어 게이트로 가기 전에요. 자, 엔드 게이트가 반드시 두 개의 입력만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의 입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세 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에, 자, 세 개의 입력 모두 1인 경우에만 1, 하나라도 0인 경우에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오어 게이트입니다. 오어 게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자, 입력이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출력이 나오는 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자, 오어 게이트에 대해서 진리표를 완성하면, 자, 둘 다 0인 경우는 0, 그리고 하나라도 1인 경우는 1의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오어 게이트 역시도, 자, 3개 이상의 입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3개의 입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 3개의 입력 모두 0인 경우에만 0이고요. 하나라도 1인 경우에는 1의 출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낫 게이트인데요. 자, 낫 게이트의 진리표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의 입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0, 1의 입력 조합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출력이 반전되기 때문에 1,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버블이 실제 인버터이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버퍼라고 했었습니다. 자, 버퍼의 역할은 어디가 입력이고 어디가 출력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요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닿아 있는 쪽이 입력, 그리고 자, 이 뾰족한 쪽이 출력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자, 이와 같은 화살표를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입출력 관계를 파악하기 쉽겠죠. 자, 죄송합니다. 인버터의 역할은 이와 같이 출력을 반전시켜 주는 것이고, 자, 출력을 반전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어, 그 입력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이트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두 개 혹은 자, 그 이상의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 자, AND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 신호를 나타내는, 자, 여기 글자가 좀 잘렸는데요. 결과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입력 파형들에 대한 AND 게이트의 출력 파형을 그려놓은 것이 여기 밑에 있는데, 자, A와 B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그 입력을 받아서 AND 연산을 수행하고 출력을 나타내주는 게이트죠.
자, 그래서 자, 입력은 주어진 겁니다. A와 B라는 것에 대한 입력은 주어진 거고요. 그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파형을 이제 그려봐라 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예제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 모두 다 1인 경우에만 1이죠. 하나라도 0인 경우는 0입니다. 그래서 자, 0, 0인 경우에 지금 출력 0, 0, 1인 경우에 0. 자, 1, 1인 경우에만 자, 1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0, 1인 경우에 다시 0. 자, 그래서 0, 0, 0 가다가 자, 1, 1인 경우에만 다시 1의 값을 갖고 다시 0의 값을 갖는. 자, 이와 같은 출력을 갖는 것이 자, AND 게이트라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3.1은 자, 극장에 관객이 입장할 때마다 자, 센서가 동작하여 자, 펄스를 하나씩 발생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어딘가를 들어갈 때 뭐 숫자가 자동으로 뭐 늘어나는 그런 뭐 장치들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펄스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펄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펄스라고 합니다. 자, 0의 신호에서 어떤 뭐 1 혹은 뭐 5V의 신호를 갖다가 다시 0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형태를 펄스라고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형태의 파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10분 동안, 자, 조건이 붙었네요.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10분 동안, 자, 입장하는 관객의 수만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해주는 회로를 구성해라. 자, 일단 카운팅을 하는데, 자,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 10분 동안만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카운팅이 그 10분 동안만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엔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한 명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펄스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논리 연산에서 봤을 때 0의 신호에서 지금 1의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화 시작 10분 전부터 자, 영화 시작할 때까지의 10분 동안 이와 같은 1의 신호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펄스 신호가 나타날 때에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지금 엔드 게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10분 이전과 여기 영화 시작 이후에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펄스가 나와도 동작을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카운팅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자, 이 10분 동안은 1의 신호를 갖기 때문에 자, 그동안 지금 펄스가 1을 갖는 위치에서는 자, 엔드 게이트의 출력 F가 자, 1일 겁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이 카운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6장에 가서 6장과 7장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될 텐데, 뭐 어쨌든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출력 1이 여기 카운터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숫자를 하나씩, 그러니까 숫자를 1씩 증가시키고 그것을 자, 뭐 어떤 형태이든 뭐 LCD든 아니면 뭐 FND든 예, 뭐 디스플레이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LCD 혹은 뭐 FND 형태가 있습니다. 자, 뭐 그와 같은 형태의 뭐 디스플레이 장치에 뭐 여기 나오는 숫자를 단순히 그냥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엔드 게이트를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접한 이 예제가 뭐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간단한 것도 설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상황이 여기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그 논리 연산의 흐름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해야 될, 궁극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하게 될 논리회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입력을 갖는 엔드 게이트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2개 이상의 입력만 있으면 엔드 게이트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개의 입력 같은 경우에는 A, B, C라는 입력이 있고요. 그것의 출력 F를 나타내는 것이, 자, 엔드 게이트가 논리 곱의 연산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이와 같이 A, B, C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표를 그려보면, 자, 엔드 게이트의 역할은 모두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3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이와 같은 8개의 이제 입력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모두 1인 경우는 하나 있죠.
자, 이 하나의 경우에만 1의 출력을 하고 나머지 경우는 다 0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2고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자동차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5초 이내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 이게 또 조건이죠. 자, 첫 번째 조건이 5초 이내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 결과가 경고음이 울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또 있는데요. 경고음이 울린 후에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즉시 경고음이 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자, 보시면 일단 자동차 운전자가 엔진을 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켠 후에 5초 이내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고요. 자,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경고음이 울리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엔진을 켰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즉시 경고음이 꺼지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뭐 풀이를 보시면 엔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뭐 2라는 지금도 알파벳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엔진이 켜진 경우 1입니다. 엔진이 꺼진 경우 0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경고음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이 논리 게이트 AND 연산이 1의 출력을 가지는 경우에 이 경고음이 나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자, 보시면 5초 이내에 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초 지연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야 경고음이 울려야 되죠. 다시 말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1의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미착용의 경우 1, 그 다음에 착용의 경우 0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5초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초 지연 회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운전자가 탄 후에 0초부터 5초까지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5초 이후에는 이미 5초가 지났다는 어떤 설정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회로가 지금 5초 지연 회로입니다. 자, 운전자가 타서 엔진을 켠 0초 시점에서는 영액 출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5초 때까지 지속이 되죠. 다시 말하면 5초가 될 때까지 0의 출력을 갖다가 자, 5초가 지난 후에 1의 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지연 회로, 5초 후임을 알려주는 회로가 되겠죠. 자, 엔진이 켜진 시점이 0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엔진이 쭉 켜졌다고 가정하고요. 자, 안전벨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착용이 되어 있는 경우, 죄송합니다. 착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0의 출력을 갖게 되죠. 1의 출력을 갖게 되죠. 자, 착용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쭉 가게 되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구간 동안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0의 출력을 갖기 때문에 자, 0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AND 게이트 연산이기 때문에 전체 출력이 0으로 바뀌어서 경고음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OR 게이트입니다. 자, OR 게이트는 우리가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는 OR 게이트의 경우에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보면 자, AB 00011011의 경우에 앞에서도 했듯이 자, 두 개 모두 0인 경우면 0, 나머지는 1의 출력을 갖는 OR 연산을 하는 게이트를 얘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 혹은 AND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입력 신호들에 대하여 자, OR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 신호를 자, 여기 또 안 써져 있네요. 출력 게이트를 얘기한다. 출력하는 게이트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입력 파형들에 대해서 OR 게이트 출력 파형을 그려보면 자, 입력 2개인 경우, 입력 3개인 경우입니다. 자, 진리표를 따르면 모두 다 0인 경우면 0의 출력을 갖기 때문에 자, 둘 다 0인 경우 0,
하나라도 1인 경우는 1의 출력을 갖다가, 자, 둘 다 다시 0인 경우 0이 되고, 자, 하나라도 1인 경우 지금 1의 값을 갖는 그런 출력 파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개의 입력의 경우에는, 자, 여기처럼 모두 다 0인 경우에만 0, 그리고 하나라도 1인 경우에는, 자, 여기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자, 여긴 또 여기가 1이네요. 자, 지금 0인 경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 이와 같이 하나만 0이, 셋 다 0이어야 0의 출력을 갖고 하나만 1이어도 1의 출력을 갖는 그런 파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화 게이트와 관련된 예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 3.3인데요. 그 예제는 뭐 비교적 간단하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풀어봤었던 예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낫 게이트입니다. 자, 낫 게이트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 신호에 반전된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입니다. 자,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게 낫 게이트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입력 파형에 대해서 낫 게이트 출력 파형을 보여주는 것을 보시면, 자, 입력이 0이면 1, 1이면 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 파형이 아예, 자, A의 출력 파형과 F의 출력 파형을 비교해 보면 그냥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이 버블이 결국은 인버터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3.2는 낸드 게이트와 노어 게이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1에서 기본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기본 게이트는 AND, OR, NOT 게이트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뭐 이번 학기 배우는 데 있어서 AND, OR, NOT 게이트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공부 양도 줄어들고 뭐 굉장히 공부도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낸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가 사실 AND, OR 게이트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여기 맞는 게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자, 낸드 게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게이트들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맞는 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회로 기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엔드 게이트. 자, 엔드 게이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게 버블이죠. 자, not 연산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버블을 여기에 붙여서 그려놨는데 띄어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엔드 연산을 한 후에 자, not 연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 B에 입력이 들어가서 엔드 연산을 거친 후에 나오는 출력을 뭐 C라고 하겠습니다. 자, C라고 하고 C가 반전된 C'을 우리가 F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을 이제 진리표를 한꺼번에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진리표를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를 하고 C가 있고 자, 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F는 이제 C'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00, 01, 10, 11의 입력 조합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여기 C라고 쓰여져 있는 이것은 AND 게이트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0001이죠. 왜냐하면 모두 1인 경우에만 1의 출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우리가 C를 입력으로 해서 인버터의 출력 F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11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만 따로 빼서 그려놓은 진리표가 지금 여기 그려진 이 진리표입니다. 자, 그리고 낸드 게이트라는 게 결국은 자, 엔드 게이트와 낫 게이트의 합이라는 의미로 낸드라는 자, 여기 앞에 n이 뜻하는 것이 낫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엔드 게이트 연산을 먼저 하고 낫 게이트 연산을 나중에 하는 것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낸드 게이트가 나타내는 결과는 결국 모두 1인 경우에만 0을 가지는 자, 엔드 게이트라는 것이 모두 1인 경우에만 1을 갖게 되죠. 자, 그럼 낸드 게이트는 그것에 버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모두 1인 경우에만 0을 갖는
그런 게이트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내부 회로는 AND 게이트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은 자, 뭐 AND보다는 NAND가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 파형을 보시게 되면 자, 1과 1인, 그러니까 둘 다 1인 경우에만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둘 다 1인 이와 같은 구간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1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3장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각 게이트들의 자, 회로 기호와 자, 진리표입니다. 자, 진리표라는 것이 이 회로가 어떤 조합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좋고, 자, 외우지 못하면 지금 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뭐 다시 표를 그려서 그것에 맞춰서 회로 해석 혹은 회로 설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게이트들을 구성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는 게이트, 뭐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예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인버터를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 인버터의 입력을 A라고 놓고 자, 낸드 게이트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입력이 들어가야 되죠. 자, AND 게이트와 동일합니다. AND 게이트가 2개 이상의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낸드 게이트도 2개 이상의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A라는 입력 하나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입력 신호에 동시에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A의 입력, 여기도 A의 입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낸드 게이트의 특징이 둘 다 1인 경우에만 0,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1의 값을 갖습니다. 자, 지금 AA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출력 F가 나오게 되고요. 00, 01, 10, 11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서로 같은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00의 경우 그 출력이 1이 됩니다. 자, 11의 경우 그 출력이 0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마치 A가 0이면 1, 1이면 0의 값을 갖는 인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력단에 입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을 넣어주고 그것을 낸드 게이트를 통과시키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인버터 역할을 한다는 것.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특징은 잘 기억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드 게이트도 만들 수 있겠죠. 자, 낫의 낫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자, 엔드 게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 버블이 붙어 있는 낫 게이트가 붙어 있는 것이 낸드 게이트입니다. 낸드 게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낫 게이트를 하나 더 붙이면 자,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엔드 게이트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왼쪽 제일 첫 번째 스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 낸드 게이트죠. 자, 낸드 게이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다뤘었던 인버터입니다. 낸드 게이트에 인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엔드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자, 낸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엔드에 낫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낸드 게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시 낫 게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 다시 엔드 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결국은 이 인버터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뭐 여기서는 이제 인버터만 다루고 있는데, 인버터만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의 실제 예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아 게이트입니다. 자,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엔드 게이트와 낸드 게이트 관계가 비슷합니다. 자, 노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와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그려지는 요것은 오아 게이트고 거기에 지금 not 연산, 버블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OR 게이트의 연산을 먼저 한 후에 NOT 게이트의 연산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NOR 게이트의 연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R 게이트와 자, 반대되는 출력을 하는 게이트. 그리고 뭐 내부 회로는 OR 게이트보다 더 간단하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AND 게이트와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맞는 게이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OR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붙여서 NOR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R 게이트를 연산을 먼저 하고, 자, 뭐 A, B라고 했을 때, 자, OR 게이트의 출력이 C가 나오고, 자, 여기 버블 C 프라임, 버블을 거친 후에 C 프라임이 결국 F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자, A, B, 그다음에 C에 여기 F, 자, 0, 0, 0, 1, 1, 0, 1,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C라고 하는 값은 OR 게이트의 출력입니다. OR 게이트의 출력이기 때문에 모두 0인 경우에만 0,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1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F라고 하는 것이 C 프라임의 값을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0, 0,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진리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노어 게이트의 특징은 자, OR 게이트가 모두 0인 경우에만 0을 갖죠. 자, NOR 게이트는 모두 0인 경우에만 1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1인 경우에만 1의 출력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모두 0인 경우에만 신경 써서 1을 표시해 주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0이 나온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 게이트도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맞는 게이트, 즉 유니버설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인버터도 만들 수 있고 OR 게이트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버터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와 같이 낸드 게이트와 비슷하게 자, 하나의 입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A, A, F라고 하면 0, 0, 그 다음에 0, 1, 1, 0, 1, 1의 입력 조합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둘 다 같은 입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0, 0인 경우에 이때만 1의 값을 갖죠. 그리고 이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이 0인데 출력 1, 입력이 1인데 출력 0을 갖습니다. 마치 인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OR 게이트를 만드는 것은 자, NOR 게이트가 있고 거기에 NOT 게이트를 붙이게 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이기 때문에 다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OR 게이트 연산에 지금 NOT 게이트 연산을 붙인 것이 자, 이게 NOR 게이트죠. 자, 거기에 다시 자, NOT을 붙이면 부정의 부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긍정인 OR 게이트가 나온다는 것인데, 자, 뭐 이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에 다시 그러니까 버블을 붙여서 한 번 더 뒤집어 주게 되면, 자, 00인 경우에 0, 1, 0인 경우에 다시 1로 가는, 그러니까 NOR 게이트의 출력을 반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OR 게이트의 역할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여기 이제 약속은 XOR이라고 쓰게 되는데, 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게 되고요. 자,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OR 게이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와 같은 선이 하나 더 입력 쪽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진리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표가 뭐 두 개 입력일 때 00, 01, 10, 11. 자, 그리고 출력이 자, 0, 1, 1, 0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약간 뭐 추측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에 0을 갖습니다. 두 개의 입력이 다르면 1의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 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역할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출력 1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값을 가지면 출력 0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연산을 하는 게이트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는 어떤 두 개의 뭐 논리 연산을 비교할 때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1, 같은 값을 가지면 0입니다. 그래서 자, 같은 값을 가지면 0, 다른 값을 가지면 1의 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exclusive NOR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XNOR이라고 쓰게 되는데, 자, exclusive NOR 게이트는 exclusive OR 게이트에 지금 버블을 붙인 겁니다. 자, 결과를 반전시킨 거죠. 그러면 exclusive OR 게이트가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에는 0, 다른 경우에는 1의 출력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exclusive NOR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경우에는 1의 출력을, 다른 경우에는 0의 출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이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데 하나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둘 중 하나만 잘 외우면 나머지 하나는 그것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는 죄송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어 게이트의 경우에는 자,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값을 가지면 1, 두 입력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0의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동등회로라는 의미가 같은 값을 가려낸다라는 의미로서 동등회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파형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입력이 같은 경우 1, 지금 다른 경우는 0, 자, 다시 같아지면 1의 출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절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3.4절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3.4절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뭐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뭐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4절의 논리 게이트의 내부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회로를 열었을 때 그 안에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배우는 단원이고요. 자, 우리가 아직 회로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죠. 뭐 제대로 배우려면 내년 1학기와 2학기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회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떤 논리 게이트의 내부 회로라고 하는 반도체 개념이 들어간 그 회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우는 단원 중에서 이 3.4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천천히 많이 반복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내용들이 간략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략화시켰다는 얘기는 정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일단 이해하는 거에 중심을 두시고요. 자, 보다 정확하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에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논리 게이트는 자, 전자 회로의 소자들,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등을 이용하여 자, 반도체 칩에 제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 칩의 형태로 논리 게이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칩에 논리 게이트가 약 6개 내지 8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뭐, 물리나 아니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이제 물리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배웠을 이제 전자 회로나 전기 뭐 회로의 개념에서도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성질들을 다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아마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개념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선 도체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도체는 그 내부에 자유전자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자유전자가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류를 자유롭게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자, 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의 뭐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도체로도 작동할 수 있고 부도체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자, 자유전자가 부족하고 자, 전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N형 반도체는 자,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하고요. 자, 전공이 적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조 단계에서 자유전자 혹은 전공의 숫자를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P형과 N형을 따로 나눠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P형과 N형을 이렇게 접합시켰을 때, P형과 N형을 접합시켰을 때 그냥 이 상태로는 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자유전자가 많은데 얘는 전공이 많고 자유전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전류가 흐르려면 자, 이쪽에 있는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가 더 자유전자가 많다 그랬죠. 이쪽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쪽 P형 반도체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 P형 반도체가 많이 갖고 있는 전공, 즉 구멍을 메워주고 나면 그 이후에 공급되는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 반도체가 도체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와 같이 뭐 두 개만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자, 뭐 NP, N형이라 그래서, 자, 뭐 N형과 P형과 N형을 혹은 뭐 PNP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접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뭐 간략하게 더 다룰 예정이고, 자, 여기서는 뭐 이것을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개념을 많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자, 정말 간략화시켜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라는 것도 이와 같은 뭐 PN형, 뭐 NPN형, 뭐 PNP형 이런 식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회로에 죄송합니다. 논리 회로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념 지으면 되냐면, 자, 조건에 맞춰서 동작하는 스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불을 켜거나 끄고 싶을 때, 자,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일반적으로요. 버튼을 뭐 반대로 누르면 불이 꺼지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혹은 이제 다이오드라는 게 조건에 따라서 어떤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다이오드라는 것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이런 식의 기호로 나타내시게 되고요. 자, 이쪽에 더 높은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 낮은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기준치 뭐 약 0.7V 이상의 기준치 전압만 가해주면, 양단에 가해주면 전류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가 낮은 그리고 여기가 높은 전압을 갖게 되면, 자, 역방향으로는 전류의 흐름을 막아준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이 다이오드가 허용하는 전압 이상을 걸어주면 다이오드가 망가지게 됩니다. 다이오드가 망가지고 나면 그때 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거를 뭐 제너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고요. 자,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건이 이렇습니다. 이쪽이 높은 전압, 이쪽이 낮은 전압이 걸려진 그 조건에서는 스위치가 켜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이 높은 전압, 이쪽이 낮은 전압으로 걸려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트랜지스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게이트, 에미터, 뭐 베이스 뭐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채널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채널에서 이제 스위치 동작을 하는 위치가 있어서 그 위치에 특정 조건이 인가되면, 뭐 보통은 이제 고전압입니다. 자, 고전압이 인가되면 그냥 이것이 마치 도체처럼 어떤 전선처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스위치의 개념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뭐 3학년 때 배울 반도체의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뭐 모스펫이라는 것과 CMOS라는 것. 실제 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나 어떤 이제 뭐 전자장비들을 다뤄 보셨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들인데, 자, 모스펫과 CMOS는 뭐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자,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저항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것,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어진 회로가 있을 거고요. 그 회로가 어떤 논리 게이트의 내부 회로입니다. 그러면 그 회로를 보고 이 회로의, 그러니까 회로의 내부 회로를 보고 이 내부 회로를 가지고 있는 논리 게이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3.1절부터 3.3절에 걸쳐서 배운 논리 게이트의 뭐 진리표 혹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4절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인 내부 회로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RTL, DTL입니다. 자, 레지스터, 트랜지스터 로직, 그 다음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로직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N형 반도체가 있고요. 전공을 많이 갖고 있는 P형 반도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합시켜서 어떤 특정 조건일 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제 세 개를 조합을 할 건데, 자, N형이 있고 PNP형이 있습니다. 자, 뭐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출력 단자에 뭐 콜렉터, 뭐 에미터, 베이스, 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콜렉터가 있고 에미터가 있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그냥 뭐 NPN형 혹은 PNP형의 트랜지스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스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치인데 자, 어느 게 스위치를 켜는 버튼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베이스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RTL형, 자, 스위칭 회로라고 되어 있죠. 자, 마치 스위치처럼 동작한다는 의미로 스위칭 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스위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스위치처럼 동작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스위칭 회로입니다. 자, 저항 및 자, NPN의 트랜지스터로 구현하는 회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저항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렇죠? 제목이 RTL이니까 저항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뭐 어떤 로직 회로이기 때문에 자, 저항과 NPN형, 자, 물론 여기 PNP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책에 지금 이 예시에서는 NPN형을 쓴 겁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NPN이냐 PNP냐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가 스위치를 동작하는 버튼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전류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르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VI, 자, 인가 전압이죠. 인가 전압이 여기입니다. 자,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풋 전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인풋 볼테이지가 지금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0V이면 자, 0V면 뭐 VBE라고 하는 게 지금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아래 첨자로 원래 표시가 됐어야 됩니다. VBE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에미터의 입장에서 베이스를 바라봤을 때의 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에미터 쪽에 지금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면 여기가 0V이고 거기 그 위치로 봤을 때 VB 여기 베이스 쪽에 이제 전압을 보게 되면 VI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VI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이스와 에미터 간의 전압 차가 0이다 라는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일단 뭐 두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좀 더 중요하게는 입력 전압이 결국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값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0V인 경우에 자, V 아웃풋이 5V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VI가 5V입니다. 지금 여기 입력 전압에 5V가 인가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5V가 인가되면 지금 여기 VBE,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요 VBE의 전압이 5V가 걸리고 자, 어떤 뭐 스위치를 켜기 위한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도 그냥 가서 손만 댄다고 켜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딸깍 소리를 내면서 스위치가 켜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힘 이상을 줘야 스위치가 켜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VTH라고 하는 게 그런 일정 힘이라고 하는 자, 임계 전압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스레스홀드 전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자, 0V가 걸려 있으면 스위치가 꺼지는 거고요. 자, 5V가 걸려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VTH 값보다 큰 전압이 걸려 있으면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상태에 대해서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여기 V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V의 전압이 들어가면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자, 스위치가 꺼졌다는 얘기는 자, 여기 지금 콜렉터 쪽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다시 말하면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위쪽에 이제 VCC라고 하는 5V 전압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 0V 전압까지 이어져야 자, 전류가 흐르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흐르려면 물의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적 위상, 즉 전압 차이가 존재해야 전기가 흐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이 5V고 아래쪽이 0V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냥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요. 자, 그 이유가 위쪽 5V, 아래쪽 0V의 전압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지금 여기 0V가 걸려서 여기 스위치가 지금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자,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회로는 꺼져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5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지금 여기 RC라고 하는 이 저항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배웠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전압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고요. 자, 전압 소모, 그러니까 전압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에너지 소모 혹은 전압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압 소모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 RC에서 소모하는 전압이 0입니다. 자, 5V 전압을 걸어줬는데, 지금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0V의 전압 소모가 있었고, 그러면, 자, 전압 소모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Vout은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자, 위쪽에서 5V의 전압이 걸려 있고, 지금 아래쪽은 길이 끊어져서, 아래쪽 신호가 전혀 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0V의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Vout이 얼마가 될까요? 자, 5V를 걸어줬는데, 자, 0V의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 남은 전압이 5V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V 인풋이 0일 때 V 아웃풋이 5가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 0의 입력을 넣었는데 1의 출력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5V 혹은 1의 입력을 넣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5V 혹은 논리적으로 1의 입력을 넣게 되면 자, 이 스위치가 닫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닫혀요. 닫히게 돼서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자, 더 이상 이 스위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것까지 동작했으니까 이 스위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이 회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위쪽의 회로와 자, 5V가 걸려 있는 저 위쪽에 5V의 전압이 걸려 있고 아래쪽에 지금 0V의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기한 거는 전이차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런데 자, 위쪽에서 5V 걸려 있다가 아래쪽에 내려오니 0V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5V가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신기하죠? 자, 5V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5V에서 시작해서 0V로 가는, 자, 이 길의 가운데서 어디선가 누군가 갖고 갔겠죠. 자, 그 누군가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 있는 요 저항이 다 썼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저항에 의해서 5V 전압이 다 소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RC가 소모한 소모한 에너지가 5V만큼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VCC에서 5V가 있다가 RC를 만나면서 5V가 RC한테 소모됐습니다. 자, RC가 5V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자, 남는 게 얼마일까요? 자, RC라고 한 저항을 거치고 나면 여기, 자, 이 저항의 끝에서부터는 0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Vout이라는 게 결국 얼마가 되느냐? 0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0에 입력을 넣었을 때는 1, 1에 입력을 넣었을 때는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게이트 중에서 무엇과 같은가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인버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내부 회로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이트가 자, 인버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개념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서도 이제 뭐 같은 예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제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뭐 이렇게 반복하면 할수록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지나간 수업을 다시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설명에 대해서 반복해서 좀 몇 번 들으면서 충분히 시간을 쓰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낸드 게이트를 구현한 내부 회로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NP, N형의 이제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직렬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A와 B가 그럼 입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A, B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 입력이 있을 때, 자, 출력이 지금 F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와 B에 1이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스위치가 닫히고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쪽에 0V가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지금 5V가 인가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B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이 총 4가지가 있죠. 0, 0인 경우, 0, 1인 경우, 1, 0인 경우, 1, 1인 경우입니다. 자, 둘 다 0인 경우.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0인 경우에 여기도 회로가 끊어져 있고 여기도 회로가 끊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자,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 회로가 전류가 흐르려면 지금 양쪽이 다 연결되어서 위에는 5V, 아래쪽은 0V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A와 B 모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흐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RC라고 하는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위쪽에 5V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자, 저항을 거친 후에도 그 5V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 F라고 하는 요 출력이 5V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가 여기는 5V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A는 0입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고요. 지금 B는 스위치가 닫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결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여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이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지금 한 곳이 끊어져 있죠.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저항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길이 끊어져 있고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5V가 그대로 F로 나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가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자, 여기는 연결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에너지 소모가 없고요. RC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없고 그대로 F가 5V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둘 다 1인 경우입니다. 자, 둘 다 1인 경우 여기도 스위치가 닫혀 있고 여기도 스위치가 닫혀 있습니다. 자, 스위치가 닫힌 경우에 더 이상 얘네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5V에서 0V까지 전압이 연결이 이루어졌고 자,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5V였던 전압이 0V로 바뀐 겁니다. 그럼 중간 어딘가에서 그 5V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뭐 저항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도선들도 이상적인 도선은 저항이 없고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 여기는 RC라고 하는 이 저항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이 저항이 모든 에너지를, 즉 5V만큼의 에너지를 다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을 거치고 나니까 어쨌든 최종 결과 0V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RC는 5V만큼의 에너지를 자, 소모한 것이고요. 자, RC에서 5V만큼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까지는 5V라고 했지만 자, RC를 지나고 나서 여기에 왔을 때는 0V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0V의 전압이 쭉 이어져서 자, 우리가 F라는 값을 측정하는 이 점의 위치에서도 0V인 거죠. 자, 그래서 0V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게이트가 무엇인지, 게이트 회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자, 001 대 1, 01일 때 1, 그 다음에 101일 때 1, 1일 때만 0의 값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낸드 게이트가 자, 제가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요. 자, 낸드 게이트라는 것이 자, 엔드 게이트의 연산에 자, 낫 게이트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을 반전시켜 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가 낸드 게이트가 맞죠. 자, 그래서 뭐 입력단에 뭐 트랜지스터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거는 지금 B에 지금 스위치가 있는데 C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3개의 입력의 낸드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출력단에 뭐 스위칭 회로로 접속을 해서 뭐 엔드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출력단의 스위칭 회로 접속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 낸드 게이트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과 같은 자, 인버터를 하나 더 추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드 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낫은 이제 긍정이기 때문에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엔드 게이트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지금 이해가 잘 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본 게이트인 AND, OR, NOT 게이트 외에 자,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각각의 게이트에 대한 진리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4절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